자, TCA 사이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TCA 사이클의 활성 조절까지 알아봤죠. TCA 사이클 들어가기 위한 파이루베이트를 아세틸 코에이로 만드는 파이루베이트 다이드로제네이스 컴플렉스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세 개의 TCA 사이클 내의 디하이드로제네이즈도 각각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와 이니비터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데, 액티베이터는 뭐였죠? 오직 ADP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니비터는 뭐 있었죠? ATP, NADH, 그리고 쑥스닐 코웨이, 이런 것들이 이니비터였죠. 그죠? ATP는 없었네. NADH와 쑥스닐 코웨이가, ATP는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첫 번째 여기. 그리고 이니비터는 ADP와 코웨이. 이거는 맞아. 파이루베이트 다이드로제네이스 카이네이즈는 이니비터 3개, 액티베이터 3개 있고, 요 TCA 사이클 내부에 3개의 효소는 액티베이터는 뭐 NADH, ADP, NADH, 그리고 쑥스닐 코웨이가 있는데, 이니비터는 ADP밖에 없었다. 그죠? 하지만 첫 단계 효소를 조절하는 파이루베이트 다이드로제네이스 카이네이즈는 이니비터도 종류별로 꽤 많다. ATP, NADH, 뭐 아세틸 코웨이 이렇게. 그죠? 이거는 각각 이 파이루베이트 다이드로제네이스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키면은 TCA 사이클이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대 개념이에요. 밑에 있는 액티베이터들과는. 그죠? 밑에 있는 액티베이터들이 오히려 여기선 이니비터가 되죠. 그죠? 밑에 있는 액티베이터들이 오히려 여기서 이니비터가 되고, 이니비터로 작용할 것 같은 것은 여기서 오히려 액티베이터로 작용한다. 왜? 파이루베이트 다이드로제네이스 카이네이즈가 실제로 TCA 사이클의 가장 키를 담당하는 관문 효소인 파이루베이트 다이드로제네이스 컴플렉스를 억제하는 과정을 촉매하는 그런 효소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TCA 사이클의 조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알아보았고, 마지막 시간에는 TCA 회로는 지방, 패트와 단백질의 분해에도 관여한다. 우리가 탄수화물만 먹고 힘을 내라는 법은 없죠. 우리가 먹은 지방 에너지 많은 거 다 알고 있죠. 튀긴 음식 먹으면 살찐다, 뭐 그런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단백질을 먹어도 조금은 우리가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고 팻과 프로틴도 먹잖아요. 얘네들도 TCA 사이클에 의해 분해된다면서요. 치킨의 지방과 단백질은 어떻게 돼요?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TCA 회로가 지방과 단백질의 캐타볼리즘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한마디로 마이토콘드리아의 TCA 사이클이 우리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 세포질에 있는 효소들은 오직 포도당을 파이루베이트로 쪼개서 해당 작용을 통해서 ATP 근근히 2개 만들어낸 에너지밖에 못해요. 나머지 파이루베이트의 더 분해라든가 지방의 분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요? 마이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TCA 회로에 의한 지방의 분해 알아볼게요. 지방은 세포 내 소기관인 올가넬인 마이토콘드리아와 H2O2 하이드로젠 퍼럭사이드 과산화수소를 만들고 분해하는 퍼럭시점에 의해서 분해한다. 탄소 길이가 12개보다 긴 지방산은 퍼럭시점에서 더 빨리 분해된다. 이거는 그냥 팩트로 알고 계시면 돼요. 마이토콘드리아 퍼럭시점. 마이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선 우리가 TCA 사이클에서 추가로 배우는 거니까 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지방산의 분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의 지방산의 분해를 공부하기 전에 팻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자. 팻, 지방은 지방산 패티 애시드와 애시드 3개와 글라이세롤이 연결된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 알고 있지? 글라이세롤
구조 모르시면 안 돼요. 제가 꼭 알아들으라는 게 몇 개 있죠. 글라이세롤은 탄소가 3개를 일단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C 이렇게 H 하나밖에 못 달죠. 여기에 OH, OH, OH 알코올 OH가 3개 붙은 글라이세롤 글리세린이라고도 하죠. 뭐 겨울에 손이 거칠거리지 않게 바르는 여러 가지 뭐 보습제 그런 데 많이 들어있는 주된 성분 글라이세롤. 자, 여기에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지방산이 결합해서 그렇죠? 여기서 물 분자가 빠지면서 H2O가 빠지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 C, O, O 이렇게 이 형태로 요거를 에스터 결합이라고 그러죠. 에스터 결합. 네, 카툰 칼리지 분자 생물학으로 공부할 때 배운 것 같아요. 패티 애시드의 카르복실릭 애시드와 글라이세롤의 알코올이 에스터 본드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팻이라고 하죠. 패티 애시드가 3개면은 트리 요 그룹을 우리가 아실 그룹이라고 해요. 트리 아실 글라이세롤은 글라이세롤인데 아실 그룹이 3개 붙었다. 트리아실. 2개면 다이아실. 하나면 모노아실. 그죠? 자, 지금 갑자기 뭐 생리학 같은 게 나와서 좀 갑툭튀인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음식을 먹으면은 일단 위에서 대충 섞고 위에 있는 위산으로 대충 자른 후에 작은 창자에서 보다 본격적인 소화를 위해서 음식물을 내려보내죠. 그러면은 요 12지장 옆에 붙어 있는 소화기관이자 여러 가지 내분비 기관인 우리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올간인 이자 판크레아스에서 소화 효소가 찔끔찔끔 나오게 돼요. 찔끔찔끔 많이 나온다고 할게요. 많이 나와요. 라이페이즈. 그 중에서도 지방을 자르는 엔자임인 라이페이즈도 판크레아스에서 분비가 돼요. 자, 라이페이즈. 제가 이렇게 집게발을 그리는 것은 다른 분자들을 자르는 효소들을 표현할 때 되게 이렇게 집게발을 그리죠. 내가 음식에서 섭취한 트리아실글라이세롤, 아실 그룹 3개 있는 글라이세롤을 잘라서 모노아실글라이세롤, 자, 아실 그룹 하나 붙어 있으니까 모노아실글라이세롤과 2개의 패티애시드를 만든다. 왜 얘까지 마저 다 안 잘라버리냐? 어쨌든 하나 남겨놔요. 그래서 2개의 패티애시드를 만들어낸다. 그럼 라이페이즈가 패티애시드 2개와 모노아실글라이세롤이 이제 세포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포 내부. 여기는 장 내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긴 외부예요. 외부. 세포 입장에서는. 여기가 세포 내부고 여기는 세포 외부인 거죠. 우리 몸은 입 구멍부터 저 밑에 있는 구멍까지 하나 길다란 관이죠. 이 관 안은 세포 외부예요. 세포 외부. 장 내부지만 세포 외부다. 세포 외부에서 지방이 모노아실 글라이세롤과 패티애시드의 형태로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분해된 후에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패티애시드와 모노아실 글라이세롤이 장 상피세포 겉은 장이라는 뜻이죠. 겉 에피텔리얼 셀 상피세포 안에서 얘네들이 다시 붙어서 다시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돼요. 원상태로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로 다시 복원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지질이기 때문에 혈액에 녹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지방은 어때요? 우리 물에 떨어뜨리면 위에 둥둥 뜨죠. 그래서 걔네들을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하고 컴플렉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단백질의 표면은 수용성 아미노산이 많이 있어서 물 분자에 쉽게 녹을 수 있는데 이 내부에다가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이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 같은 게 단백질 내부에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과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이 결합한 형태를 우리가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불러요. 색깔은 여러 개지만 다 비슷한 놈이에요. 얘네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뚫고 혈관 안으로 총총총 움직이면서 이제 이 지방이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기관에, 지방 혹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기관에 얘네들을 보내주는 거죠. 지방 혼자서 못 가고. 왜? 지방은 혈액에서 녹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과 같이 반드시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카일로마이크론의 형태. 우리 뭐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뭐 LDL, HDL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혈액 안에서 지방을 움직이는, 지방을 이동시키는 그런 지질, 단백질 복합체를 부르는 뜻이에요. 부르는 이름이에요.
장내에서 라이페이즈에 의해 분해되었던 패티애시드와 모노아실글라이세롤이 장상피해세포 안에서 다시 결합하여 다시 트라이아실글라이세롤을 만들고 이들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장에서 흡수한 지방을 온몸의 지방세포, 아디포스 셀스, 심근세포, 카르디악 머슬 셀스, 근육세포 등으로 전달하고 얘네들은 지방을 태워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심근세포, 근육세포, 지방세포는 지방을 저장하기 위한 곳이고 등으로 전달하기 위한 운송수단인 카일로마이크론으로 전하나요? 왜 운송수단이 필요하냐 얘기했죠? 지질은 혼자서 절대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안 녹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다시 트라이아실글라이셀로 만들 걸 굳이 왜 패티애시드와 모노아실글라이셀로 분해했을까? 얘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하나의 대답이 이게 될 수 있는데 다른 대답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검색해 보세요. 자, 우리 카일로마이크론은 혈액을 타고 지방이 필요한 세포로 이동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자. 혈관을 타고 이동. 우리를 필요로 하는 지방 조직으로 가자. 지방 조직 아디포즈 티슈. 카일로마이크론의 구조는 대충 이렇게 생겼다. 트라이아실글라이셀을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쉐이딩했죠. 얘의 질량비는 85에서 92% 그리고 세포막처럼 인지질이 바깥에 있어요. 인지질이 6에서 12%. 인지질의 이 대가리 부분은 친수성인 거 알죠? 그래서 이 친수성 머리 부분을 바깥으로 내밀고 있으니까 이 혈액 안에서 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 안에 이렇게 노란 콜레스테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죠. 1에서 3%. 그리고 단백질인 아폴라이프 프로테인이 바깥쪽에 단백질이죠. 핑크색이 1에서 2%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다. 카일로마이크론은 극초저밀도 울트라 로우 덴시티 라이포 프로테인. 자, 여기서 잠깐 상식적으로 알고 들어갈게. 라이포 프로테인이 뭐예요? 리피드하고 프로테인의 복합체죠. 지질, 단백질. 지질과 단백질이 섞여 있는 그런. 우리가 당과 단백질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글라이코 프로테인, 당 단백질. 자, 라이포 프로테인은 대개 그 밀도에 따라서 하이 덴시티 라이포 프로테인, 하이 높은죠? D 덴시티 라이포 프로테인, 그죠? HDL, LDL, ULDL. 여기서 울트라 로우 덴시티 라이포 프로테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간에 VLDL,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그러니까 갈수록 밀도가 고에서 저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밀도가 높은 것은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그리고 이 중간에 IDL, intermediate 중간이라는 뜻이죠. intermediate 아래요. mediate, IDL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안 쓰죠, 근데 HDL, low density lipoprotein, 그리고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그리고 가장 밀도가 낮은 거 very보다 ultra가 더 낮죠. ultra low density lipoprotein. 그런데 밀도가 높은 것들은 단백질의 여기에 있어 아포라이포프로테인, 단백질의 함량이 큰 것은 밀도가 크고 반면에 지질의 함량은 큰 것이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HDL에서 LDL, VLDL, ULDL을 거치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단백질의 함량은 낮아지고 지질의 함량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TV 같은 데서 쇼닥터 같은 분들이 나와서 많이 얘기하시죠. 광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똑같은 하나의 분자인데, 그죠? 그 TV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지질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질 단백질 안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 레벨 잰다 그럴 때 대개 이 VLDL 레벨 혹은 HDL 레벨을 재요. 자, HDL은 단백질이 많은 포션이라서 많은 밀도가 높은 지질 단백질이라서 흔히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VLDL이나 ULDL을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지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혈증, 혈액 안에 너무 지방이 많다 그런 것들은 대개 이 LDL, 뭐 ULDL 이런 것들이 많은 상태를 얘기하고 HDL 레벨은 반대로 이게는 높은 게 좋아요. 이게 높으면 그만큼 뭐 간 쪽으로 이 지질들이 잘 뭐 전달이 된다. 그래서 혈액 안의 지질 레벨을 낮추는 데 주로 쓰이는 게 우리 HDL이거든요. 그렇죠? 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뭐 세포 생화학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뭐 생리학 내용 정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걸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든 뭐 나쁜 게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들었는데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어요. 콜레스테롤은 다 똑같은 콜레스테롤인데 뭐가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뭐가 나쁜 콜레스테롤 똑같은 분자인데 그죠? 그게 어떠한 지질 단백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그렇게 잘못 부르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은 그 중에서도 극초저밀도 울트라 로우 덴시티 라이프 프로테인이에요. 가장 지질의 함량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얘가 많다는 것은 지방세포로 지질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안에 지방이 되게 많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지방세포에서 이제 작용을 볼게요. 자, 나는 라이간드의 일종인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한다. 자세한 내용은 카툰 칼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3조. 리셉터에 라이간드가 딱 가서 결합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얘들이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라는 엔자임이 활성화되어서 사이클릭 AMP라는 세컨 메신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활성화되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사이클릭 AMP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1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럼 여기 주황색 얘네들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예요. A인데 C라고 부른 이유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는 레귤레토리 서브유닛과 카탈리틱 서브유닛이 있는데 얘는 카탈리틱 서브유닛이니까 얘네들이 누구를 인산화시켜요? 트리아실 글라이세롤 라이페이즈, 리피드를 자르는 효소죠. 얘를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딱 인산화시키면은 얘가 불활성화 상태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건 뭐냐? 트리아실 글라이세롤 라이페이즈, 트리아실 글라이세롤 여기 딱 잘라서 패티시드 하나 유리해내고 다리 3개짜리가 2개짜리로 된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요소는 다른 요소. 이번엔 트리아실 글라이세롤 라이페이즈가 아니라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라이페이즈가 또 잘라서 모노아실 글라이세롤을 만들고 모노아실 글라이세롤 라이페이즈가 또 자르면 글라이세롤과 패티시드로 된다. 그러면 지방세포 안에서 이 세포 표면에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아고니스트, 뭐 라이간드가 결합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메커니즘이죠. 거의 대부분 인류의 거의 대부분 물론 뭐 날씬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만인들이 원하는 지방을 태우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건 거죠. 지방 팻을 잘라가지고 패티시드와 글라이세롤을 만드는 거죠. 이 패티시드는 지금부터 지방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분해가 되게 되겠죠. 나는 글라이세롤 구조 꼭 알아들어 그랬어요. 앞 페이지에서 연쇄적인 라이페이즈의 작용에 의해서 잘려나간 패티시드, 지방산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베타 옥시데이션, 왜 알파도 아니고 베타냐? 베타 옥시데이션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산화가 된다. 베타 옥시데이션. 우리는 패티 애시드, 이제 장렬히 산화하여 에너지를 만들게. 패티 애시드의 베타 옥시데이션. 자, 패티 애시드죠. 탄소가 몇 개인지 세어볼게요. 패티 애시드. 한쪽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있고, 여기 맨 끝은 CH3, 중간이 다 CH2로 되어 있고, 탄소의 개수가 대개 짝수예요. 자, 탄소 개수 몇 개가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짜리 패티 애시드를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TCA 사이클에 들어가기 위해서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 코에로 바뀌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번엔 패티 애시드가 코엔자임 A가 결합하면서 이번에는 CO2를 날려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 A, 고에너지 결합, 티오에스터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때 ATP를 AMP로, 약간 다르죠? ADP가 아니라 AMP로, 좀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AMP와 포스페이트가 2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불러요.
파이로포스페이트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얘네들이 또 두 개의 포스페이트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 더 많은 에너지가 유리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반응에는 대개 ATP가 ADP로 단순하게 분해되는 게 아니라 ADP로 분해되지 않고 AMP로 분해되면서 포스페이트 두 개가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파이로포스페이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PO, O-, O-, OP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어쨌든 ATP의 가수분해 에너지를 이용해서 코엔자임 A를 패티 애시드에 연결시킨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촉매하는 엔자임의 이름은 아실코에이. 자, 이 그룹을 아실이라고 하죠. 아실 그룹. 탄소 개수와 관계없이 패티 애시드 이 그룹을 우리가 아실 그룹이라고 그래요. 패티 애시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아실코에이 신페이즈가 아니라 신페테이즈죠. 신페테이즈와 신페이즈는 뭐가 다른지 여러 번 얘기했죠. ATP의 분해가 필요한 엔자임은 신테테이즈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ATP가 가수분해되었으니까 신테테이즈예요. 아실코에를 만들기 위해서 ATP를 가수분해한 이 반응을 촉매하는 엔자임의 이름은 아실코에 신테테이즈. 자, 그럼 뭐가 되냐? 패티 아실코에 탄소 스틸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CO2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이 아니에요. 그죠?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 드는 스텝과는 약간 달라요. 왜? 그때는 CO2가 날아갔고 NADH도 만들어졌지만 CO2가 날아가는 김에 CO2가 날아가는 에너지적으로 아주 유리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때 그 김에 NADH도 만든다고 그랬죠. 이거는 코엔자임 A를 갖다 붙이는 아주 energetically unfavorable, 아주 불리한 반응이기 때문에 ATP의 분해를 같이 동반해서 일어난다. 자, 패티에실 코에가 일단 만들어지면은 얘를 산화시켜야 되는데 어디를 산화시켜야 될까? 산화시키는데 딴 데는 별로 산화시킬 데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탄소 산소 결합을 산화시키는 여기는 띠오에스터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 감히 건들지 못하고 건들 데가 어딨냐? 바로 거기서 제일 가까운 얘가 제일 가까운 탄소, 여기 요 탄소와 요 탄소 사이를 공격한다. 우리 TCA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TCA 사이클 어디죠? 자, 여기. FADH2가 만들어지는 과정. 숙시네이트가 퓨마레이트로 산화되는 과정. 여기 탄소 요 싱글 번들을 갖다가 여기서 전자 두 개와 수소이온 두 개를 빼내면서 퓨마레이트로 만들 때 이때 뭐가 만들어져요? FADH2가 만들어지죠. 다시 얘기하지만 NADH를 만들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탄소와 탄소의 결합은 탄소와 산소 결합에 비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NADH 만원짜리 못 만들고 6,667원짜리 FADH2를 만든다. 그게 바로 이 스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FADH2 CC 결합, 탄소와 탄소의 결합을 산화해서는 NADH는 못 만들고 저렴한 FADH2만 만든다. 자, 그래서 요 탄소와 탄소 사이를 여기서 전자 두 개, 수소이온 두 개 뽑아냈으니까 각각 수소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니까 결합파일이 하나 들어가니까 탄소와 탄소 사이에 뭐가 생길까? 이중결합이 생기죠. 이중결합. 자, 이중결합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의 이름은 트랜스 델타 2, 트랜스라는 것은 여기 구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트랜스, 한쪽에다 있으면 시스, 그렇죠? 트랜스 델타 2, 트랜스라는 것은 이거 수소와 수소가 이렇게 엇걸린 방향으로 있다. 한쪽 방향으로 있으면 시스예요. 근데 시스는 잘 안 일어나고 트랜스만 일어나요. 트랜스 델타 2 이노일 코A. 이인이란 건 뭔지 알죠?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인이라고 그러죠. 이인. 그래서 인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노일 코A. 델타 2, 이게 델타, 그리스 문자, 대문자 델타죠. 소문자 이거 다 알죠? 대문자 델타. 위첨자로 2. 위첨자 2는 뭐냐? 여기 카르복실릭 애시드 쪽으로부터 세워서 두 번째와, 얘가 첫 번째 탄소, 두 번째와 세 번째 탄소 사이에 더블 본드가 있는데 두 번째 탄소와 세 번째 탄소 사이에 있을 때 2와 3 중에서 적은 숫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2가 되어 있으면
2번 탄소와 3번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고, 이게 4라고 되어 있으면 4번 탄소와 5번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6이라고 되어 있으면 6번 탄소와 7번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고, 8이라고 되어 있으면 8번 탄소와 9번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만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탄소와 세 번째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트랜스 델타 2 이노일 코 A가 만들어졌어요. 자, TCA 사이클에서 퓨마레이트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뭐 했죠? 거기다 물 꾸겨 넣었죠? 그쵸? 물 꾸겨 넣었죠? 퓨마레이트 만들어 놓으면 물 꾸겨 넣어가지고 말레이트 만들어냈죠?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보면은 거기다 H2O 물을 쪼개서 H와 OH로 쪼개서 각각의 탄소 사이에 하나씩 집어넣고 싶다. 걔가 그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이노일 코에이 하이드라테이즈. 하이드라테이즈가 물을 쪼개서 H와 OH를 집어넣는 그런 효소죠. 탄소 이중결합 사이에 H2O를 OH와 H로 쪼개서 삽입한다. 퓨마레이트에서 말레이트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지? 유사하죠? 그래서 여기 카르복실릭 애시드 여기 있죠.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탄소를 우리가 알파 탄소라고 부르고, 그 옆에 있는 탄소를 베타 탄소라고 부르고, 얘는 뭐로 감마, 얘는 델타라고 부르겠죠. 알파 탄소에는 수소만 꽂아 놓고 베타 탄소에는 OH를 꽂아놔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 탄소에 하이드록실 그룹 OH가 붙어 있다고 해서 얘는 이름이 베타 하이드록시 아실 코 A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 카르복실릭 애시드 탄소로부터 옆에 두 번째 탄소 베타 탄소의 산화가 일어나므로 이 과정을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은 역시 TCA 사이클에서 말레이트가 옥살로스테이트화 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산화된다. 이번에는 탄소와 산소 사이의 전자를 빼앗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서 치사하게 FADH2 같은 거 안 만들고 10,000원짜리 NADH를 만든다. 탄소와 억시전 결합을 산화시켜서 NADH를 만든다. 얘 이름은 베타 하이드록실 코 A 디하이드로제네이즈.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됐어요? 이제 키토 그룹이 됐죠. 키토 그룹인데 알파 키토가 아니고 알파가 베타 탄소의 키토 그룹이 생겼으니까 얘 이름은 베타 케토 아실 코엔자임 A. 자, 여기까지는 TCA 사이클 스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퓨마레이트가 말레이트가 되고 말레이트가 옥살로아스테이트 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케토아실 코에이가 아니다면 티올을 만드는 그런 효소죠. 뭐가 들어가겠어요? 아스틸 코에이가 들어가요. 아스틸 코에이가 들어가면 여기 딱 들어가서 여기 다른 색깔로 그려야지. 여기 이 부분이 딱 떨어져 나가요. 이 부분이 뭘로? 딱 보면 여기 CH2만 CH3로 바꾸면 아스틸 코에이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가 딱 잘라 나가면서 얘가 아스틸 코에이로 되고, 요 그룹은 다시 여기 코에이가 들어가서 패티에실 코에이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놀았던 패티에실 코에이는 탄소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아스틸 코에이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탄소가 두 개 짧아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 패티에실 코에이가 생기면 이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과정을 몇 번 반복할까? 6개니까 3번 반복하면 아스틸 코에이가 3개 더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베타 옥시데이션. 그죠? 왜? 알파 베타 탄소의 OH 그룹이 산화되니까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불러요. 앞 페이지에서 공부한 것처럼 베타 옥시데이션이 한 바퀴 진행할 때마다 패티 애시드의 카르복실릭 애시드 쪽에서 탄소 2개씩이 아세틸 코에이의 형태로 떨어져 나와 TCA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지. 그렇죠? 패티 애시드 코에이가 트랜스 델타 이노일 코에이 될 때 FADH2 하나, 트랜스 델타 이노일 코에이가 물이 들어가면서 베타 하이드록시 아실 코에이가 되고, 여기서 다시 이게 베타 케토 아실 코에이가 될 때 NADH 하나. 그렇죠? 이게 뱅뱅뱅뱅 도는 거죠. 또 돌고 도는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션 인생. 자, 탄소 2개가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탄소 2개가 아실 코에이로 떨어져 나올 때마다 베타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FADH2 하나, NADH 하나가 생긴다. 그리고
그 아세틸코에는 결국 다시 뭘로 들어가? TCA 사이클로 들어가겠죠. TCA 사이클에 아세틸코에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아세틸코에 하나당 NADH 3개 나오고 FADH2 하나 나오죠. 그죠? 무조건 아세틸코에 하나당 TCA 사이클에서 NADH 2개, FADH2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탄소 4개짜리 패티 애시드 볼게요. 그러니까 나 같은 14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패티 애시드는 X번의 베타 옥시데이션을 거쳐서 7개의 아세틸코에로 쪼개지지. 그 7개의 아세틸코에가 TCA 회로에 7번 들어가서 TCA 회로가 7번 들어가니까 7, 3, 21, 21개의 NADH와 7 곱하기 7, 1은 7 FADH2 7개를 만든다. 거기에 베타 옥시데이션이 몇 번 일어날까? X번에 X개의 FADH2와 X개의 NADH가 생기니까 총 NADH 개수는 21 플러스 X, 총 FADH2 개수는 7 플러스 X. 여기서 X는 어떤 숫자일까? 7인가 6인가?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세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우리 오픈북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요거는 한번 따져보시도록 하세요. 하나씩 잘 따져봐. 어쨌든 지방산이 NADH도 많이 만들고 FADH도 많이 만드니까 에너지 함량이 높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지? 그쵸? 지방이 왜 에너지가 많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그 탄소 떨어질 때마다 그냥 거기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져가지고 TCA 사이클에서 엄청 환원된 조효소 NADH와 FADH2를 많이 생성하죠. 그만큼 에너지 함량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메가3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오메가3. 자, 오메가3 먹으라고 많이, 책상 근처에 오메가3 함유되는 영양보조제가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Mammals, 우리 같은 포유동물은 unable to synthesize omega-3 fatty acid. 오메가3 fatty acid를 직접 몸에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된다. But can obtain shorter chain omega-3 fatty acid ALA, A 카본이 13개고, 더블 본드가 3개 있어요. through 다이어트, 음식으로서 and use it,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거야. to form the more important long chain omega-3 fatty acid, 18개짜리보다 더 긴 탄소 개수를 가진 체인을 만들어내는 거다. 우리 EPA 많이 들어보셨죠? 더 많이 들어본 거 DHA 이런 거. 자, EPA는 카본이 20개, 그리고 더블 본드가 5개. 그리고 EPA로부터 most crucial, 가장 중요한 DHA,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남들이 막 얘기하는 DHA, 정말 머리가 좋아질까? DH 함유 새우깡도 있고 DH 함유 꿀꽈배기도 있고 이런 거 많았죠. 탄소 20개, 그리고 더블 본드가 6개. 엄청나죠, 그죠? 얘네들 다 뭘로부터 만든다? 알파 리놀레닉 애시드. 탄소가 몇 개야? 18개고 더블 본드가 여기 하나, 둘, 3개 있는 거, 그죠? 그런데 얘네들을 왜 오메가3 패티시드라고 하냐? 우리가 요 가장 가까운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거 가까운 탄소 우리가 알파 카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옆에 있는 게 베타 카본, 그죠? 맨 끝에 있는 게 뭐예요? W가 아니라 오메가의 대문자는 이거, 소문자는 요거예요. 오메가예요. 오메가, W가 아니고. 자, 오메가에서 끝부분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탄소 사이에서 있는 더블 본드가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른다?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부른다. 이제 오메가3가 뭔지 아셨죠? 그죠? 오메가3 아까 EPA 그리고 DHA 이렇게 생겼어요. 더블 본드가 굉장히 많죠? 자, 이제 읽어볼게요.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합성할 수 없으므로 음식을 통하여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 앞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은 ALA, EPA와 DHA를 합성할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세 가지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 ALA는 특별히 필수 지방산에 속합니다. ALA는 견과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EPA와 DHA 생선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많은 과학자들이 오메가3 지방산과 여러 가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조제를 통한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와 암의 발병에 대해서는 일부 유방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고,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DHA가 뇌와 망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들 많이 했죠. 뇌의 기능과 시력에 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 그렇듯이 연구자 그룹, 연구 대상 집단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 보조제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였을 경우 뇌 기능 및 시력의 향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이렇게 낮은 톤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행간을 읽으면 우리 영어 표현으로 read between the lines, 이 행간을 읽으면 무슨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죠? 하지만 건강보조제를 통한 오메가3 지방산의 추가 섭취가 아닌 정상적인 고른 식생활을 통한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요. 오메가3 포함된 것들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지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는 어떨까?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는 어떨까? 일주일을 굶었다. 이제 비축한 탄수화물 지질은 다 써버렸고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써야겠다. 단신 농성 7일째. ATP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질이 없어 단백질이라도 분해해야겠다. 나를 먹겠다고? 자,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는 단백질 분해 요소 프로테이즈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주인 세포가 살려면 단백질을 좀 잘 먹어야겠다. 그럼 프로테이즈가 단백질을 쪽쪽 잘라서 펩타이드로 만들고 펩타이드가 다시 펩티데이즈가 아미노산으로 분해했어요. 아미노산. 자, 아까 TCA 사이클의 저번 시간에서 TCA 사이클의 앰피볼릭 네이처에 대해 배웠죠. TCA 회로에 관여하는 안에 있는 물질은 아니지만 파이루베이트,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 각각 아민 그룹과 알파 키토 그룹만 바뀌면 뭘로 전환이 가능해요? 파이루베이트는 알라닌, 그죠? 파이루베이트는 알라닌, 알파 키토글루타이트는 글루타메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는 아스팔테이트라고 그죠? 그래서 반대로, 이것과는 반대로 알라닌과 아스팔테이트, 글루타메이트 얘네들은 아미노산 20개 중에서 우리 3개, 알라닌, 아스팔테이트, 글루타메이트는 아민 그룹을 케토로 바꿔서 각각 파이루베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 알파 키토글루타이트로 전환되어서 TCA 사이클로 들어간다. 나머지 17개의 아미노산도 다들 복잡하지만 개중 제일 간단한 경로를 찾아서 TCA 사이클의 중간 물질로 전환되어서 TCA 회로에서 장렬히 산화한다. 그런데 대개 이 아미노산이 떨어질 때 여기 아민 그룹은 이 TCA 사이클에서 관여하지 않죠. TCA 사이클 지금까지 질소 가지고 있는 분자가 사용된 적 없죠. 그래서 떨어져 나간 NH3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배설하기 위해서 유레아 회로에서 요소 유레아로, 사람의 경우는 유레아로 바뀌게 된다. 자, 지금까지 포도당 대사 과정을 살펴봤어요. 해당 작용과 TCA 회로를 통해서 당을 분해하여 TCA 회로를 통해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드는데 실제 당장 쓸 수 있는 ATP는 몇 개 안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어디에 저장된다? 환원된 조효소, 그죠? 약속 어음이라고 했죠. 빨리 미토콘드리아 환전소로 가서 ATP로 바꾸죠. 환원된 조효소로 남아있는 거죠. TCA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NADH, FADH2는 내 안에 있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전자 전달기에서 NADH, FADH2를 ATP로 환전할 수 있으니까 마이토콘드리아 밖에서 만들어진 NADH 언제 만들어져요?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글루코즈 하나당 2개의 NADH가 만들어지죠. 얘도 역시 마이토콘드리아로 가서 에너지를 쪽쪽 빨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TCA 회로에서 환원된 조효소 NADH, FADH2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방산의 베타 옥시데이션 그리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까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다음 챕터 전자 전달기에서는 이 환원된 조효소가 가지고 있는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 고에너지 전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현금인 ATP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